대구에서는 안 왔어요? 아니. 그거를 다른 저기 예. 안 된다면은 그 원고는 다른 불교 예 뭡니까 언론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페이지를 이게 이 책 페이지로 한다면 한 50페이지 써놨어요. 50페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신 교수가 정리하고 있어요. 신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신문 글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연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불교 평론에 게재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불교신문 사장님을 만났어요. 주경스님을. 네. 일단 거기에 원고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안 시켰다 이러면은 뭐 법부신문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줘볼 생각을 합니다. 그 불교 평론도 괜찮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안 되면 그 불교평론을 주든지. 네, 안 되면. 근데 뭐 그애들이 싫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좋은 원고를. 네. 네. 교수님이 좋다 그러면 확실히 좋은 걸 확실히 아, 맞는 것 같아요. 좋으니까요. 네, 재밌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청목 스님이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불은 타오르는 불길이며 연료는 장작이다. 행위자는 사람이고 행위는 업이다. 업이라 하는 말을 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근데 만일 불과 연료가 동일하다면 행위와 행위자도 동일하여야 한다. 만일 행위와 행위자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도공과 그가 만든 항아리가 동일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행위자는 사람이고 행위는 바로 이 뭡니까? 항아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위자는 도공이고 행위는 만들어진 항아리이다. 도공은 항아리가 아니고 항아리도 도공이 아니다. 어떻게 그 양자가 동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행위와 행위자는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불과 연료도 역시 동일하지 않다. 만일 동일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응당 달라야 하겠지만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러냐? 만일 불과 연료가 다르다면 응당 연료를 떠나서 따로 불이 있어서 이것은 연료이고 이것은 불이라고 분별되어 곳곳에 연료 없는 불이 있어야 하리라. 여러분 장작 없는 불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석유 없는 불이 없잖아요. 네, 그 얘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시 설명해 보자. 항상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둘은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르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와 행위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관계성으로 봐야 돼요. 그 카프라 박사도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관계성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도.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뭐 사건을 이해할 때도 관계성을 이해해야 되지 딱딱 분리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항상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정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예, 얘기하자면. 자, 한 번 봐. 이와 같다면 항상 타올라야 하리니. 그렇죠. 연료 없이 항상 타올라. 연료는 이래 생하는 것이 아니었어. 불타게 하는 공동은 없는 꼴이 되며 짓지도 않는 불이라고 이름해야 하기도 됩니다. 그는 연료와 불이 똑같다 해도 틀렸지만 다르다고 한다면은 연료 없이 불 혼자서 지금 타야 된다. 이 이야기한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188페이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만일 정말 실로 영원히 타오르게 되며 타오르는 원인이 되는 것도 없게 되리라. 그렇죠. 장작하고 불하고 별개의 존재라면 불은 스스로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타올라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죠. 네. 더욱이 점하의 시작이 헛수고가 될 테니 그렇죠. 시작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이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와 같다면 행위도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목스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진짜 소금을 좀 치고. 네. 갑자기 기침이 안 돼. 만일 불과 연료가 다르다면 불은 연료를 공급받지 않고도 항상 타오르게 된다. 만일 항상 타오르는 것이라면 스스로 그 실체를 갖고 있을 테니 다른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며 불을 켜는 사람의 행위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장차 불을 보존하여 타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역력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이 연료가 다른 것도 아님을 알지어다. 불과 연료가 똑같다고 한다면 연료를 가지고 불을 지피는 사람도 필요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해보자. 만일 불이 연료와 다르다면 불은 지펴질 수도 없다. 다르기 때문에 연료는 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불은 연료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럼 불 스스로 불을 계속 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료를 떠나서 불이 어느 곳에서 타오르겠느냐. 만일 그렇다면 불은 지펴지지도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지펴지지도 않는 불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부부 사이도 똑같지요. 부부는 동이랑 같다 이러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남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부부가 다르다 이러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역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부는 같다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도 틀리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부부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는 현실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논리 맞지 않는 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싸움 할 때 자꾸 자존심 세워가지고 남자 자존심 세우고 자기가 더 훨씬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은 건 맞지만 같다고 해도 틀렸다. 같다고 한다면 당신 나하고 높일 수가 없지 않느냐. 예. 또 다르다고 한다면은 당신 또 어떻게 나를 높일 수가 있느냐. 자기를. 예. 관계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우쭐하면서 내가 더 자존심 높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하지. 관계를 끝나서 혼자서는 그래 백날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냐. 그래 별 볼일 없는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뭐 힘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힘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이게 논리 맞는 얘기죠. 네. 그죠? 그게 논리는 맞지만요. 네. 질문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불하고 연료가 같으냐 다르냐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성인데 뭘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네. 관계성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하나다 다르다 자꾸 이걸 주장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네. 이런다 이게야. 알겠습니다. 네. 자, 묻는다. 어째서 불이 다른 인연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며 불을 켜는 사람의 행위도 무의미하게 되겠느냐? 답한다. 189페이지 3분 개성이에요. 한번 본. 불이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인연에서 생하지 않는다. 인과 연, 불과 연료는 인연관계인데 인연이 생하지 않는다 이죠. 불이 만일 항상 타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불지편 행위도 응당 공허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과 연료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불 지피는 사람이 필요한데 관계를 뜬다 독립되어 있는 불이라 한다면 사람이 가서 연료를 지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또 산스크리트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타 오름은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그렇죠. 혼자서 있어요. 혼자 자체가 원인 없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냥 불을 원인 없이 혼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마술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더욱이 항상 탄다면 점화의 시작이 헛수고가 되는 과실이 빠진다. 그렇죠. 항상 타고 있다면 누가 점화할 사람 누가 있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그렇다면 결과서는 점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이 없지 않느냐. 근데 불이 혼자 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청목스님 해설입니다. 불과 연료가 만일 다르다면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불이 존재하게 된다. 만일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불이 존재한다면 연료와 불 양자는 서로 의존함이 없는 법이 되리니 인연에서 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 만일 불이 연료와 다르다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하리라. 다르기 때문에 연료 필요 없잖아요. 만일 항상 타오르고 있다면 연료를 끝나서 따로 불이 있어야 다시 사람의 불 지피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리라.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만일 그대가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중인 것을 연료라고 부른다면 그런 때는 단만 장장만 존재하는데 무엇이 연료를 태우겠느냐. 그리고 이게 별개의 것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중인 것을 보면 연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별개의 것이라면은 장작은 존재하지만은 무엇을 연료를 태우느냐 이거죠. 장작은 하고 불하고 별개의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연료를 태우느냐. 불이 타고 있다면 연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장작하고 불하고 별개의 것이라 했으니까 장작을 제외한 뭘로 불을 태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스크리트본 만일 거기서 연료가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타오르고 있는 것은 오직 연료뿐인 상황인데 무엇에 의해 그 연료가 타겠느냐. 네. 타오르고 있는 것은 다 연료인데 따로 무슨 연료가 타겠느냐 얘기죠.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한 짝 손으로 소리가 안 난다. 두 짝이 만나야 소리 난다. 그래서 싸움을 화해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네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너가 맞장구 쳐서 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딱 알아들으면 이성적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올 거대로 그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안 그러면 행사를 하고 막 거창하게 바라 춤추고 뭐 두드리고 막 나팔 불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나팔 불고 이런 행사하는 걸 좋아하죠? 아 맞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달라이 라모스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 분석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하고 나팔을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게 그 말이 무슨 말?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축제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다고. 너무 감정적이 풍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현대에 와서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논문 쓰는 자체도 예. 서양식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논문이라는 걸 쓰지, 그렇게 교수들이 논문을 못 써서 쩔쩔매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안 돼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성향이 그렇다. 네. 맞아. 성향. 근데 어떻게 서양보다 동양에서 불교가 더 왕성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종교는 이슬람이 한 10억 정도 된다. 이슬람. 그렇게 많아요. 예. 기독교가 한 10억 된다. 힌두가 한 8억 된다. 그럼 불교는 몇만 명 될까요? 예? 글쎄요. 너무 미미한가? 한 3억 이래 있는데 지금 한 10억 된다. 왜요? 인도 때문에 그러나? 아니 중국 때문에. 전자님 그 얘기. 중국 때문에. 실제로 그 중국 인구가 벌써 뭐 15억이니 이렇게 네. 하잖아요. 한 성만 하더라도 수많은 성이 있는 한 성만에도 벌써 1억 인구가 넘어가니까 생각하면 한 10억 되겠구나. 그래서 각 종교에 그렇게 10억 정도 된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종교성을 띠고 있지 않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교가 훨씬 전파하기가 쉬워질 네. 거예요. 근데 인도에 제가 이제 전문 시간에 오전에는 인도 얘기했는데 오후에 이제 인도 얘기를 해드리겠다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가이드가 아진타라는 가이드인데 인도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 그래서 이제 인도 수상이 불교 수상이라고 15년 동안 히말라야 산소에서 다 정진하다 내려왔대.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을에서 선행을 하고 이름이 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주정부 수반까지 됐어. 그 주정부가 그렇게 잘 살게 깨끗하고 잘 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을 수상으로 그냥 올렸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책을 쓰는 게 재밌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을 쓰는데 그런 게 하나가 뭔가 하면 고속도로를 놓습니다. 그 몸에 핏줄이 있듯이 이 국토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어야 경제 활성화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집 가려면은 상대편 남편 집에 남편 될 사람 집에 화장실이 있을 텐데 화장실 없으면 시집 가지 마라. 인도에는 그만큼 그 화장실이 없는 게 많은가 봐.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돼. 돈이 없으면 못 보낸다 이러니까 그러면 공락금 면제. 그러다 안 보낸대. 그러니까 그러면 전신 공짜로 주겠다 하니까 애들 보내기 시작해. 입 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교육을 하려면 그 다음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전부 다 성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에 보내면서 이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성지에 보내는 거. 그래서 엘로라 석굴에 가니까 애들 같이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애들이 다 깨끗하고 밝더라고요. 이들이 만난 이 인도 아이들은 깨재재 하고 더럽고 이랬는데 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인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정작 중요한 거는 이분이 성지에 가서 부다가에 가면 막 3시간 이상 그냥 명상을 해버린대. 그래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길이 아주 좋아졌답니다. 도로를 새로 놓고. 그래서 한 주에는 뭐 그 성지에 가려면은
4시간, 5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도로를 새로 놓기면 1시간도 채 안 걸리게 도달할 수 있다네. 그걸 이제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주정부가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주정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반대파들 상비를 내버렸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놓고 성지순례 길이 시간이 많이 길이 단축됐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좋아졌습니까? 그럼 간세음보살님 하실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분이 간세음보살이에요. 길 나빠졌을 때는 간세음보살님이 네. 다 가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단축해서 재미없다 이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성지 그 가서 시간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럼. 명상을 얼마나 좋냐고 네. 많이 맞아요. 그러면 인도에는 불교 신자가 몇 명이냐 이러니까 0.2%래요. 0.2%는 몇 명이냐 이러니까 2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교 신자 2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불교는 매우 과학적이고 쉽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 당신 누구한테 불교를 그렇게 배우느냐 하니까 할머니한테 배웠대. 이거는 불자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출가하고 한국에 출가하고 싶다. 아니 출가하면 되지 이러니까 내 이제 결혼해가 안 되니까 50세 전까지는 내가 정리를 하고 출가하겠대. 벌써, 네? 그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느냐 하니까 자기 형님이 실코로도 사장이니까 인도 실코의 사장이니까 자기 IT 회사에 다니다가 엘리트예요 이 사람. 다니다가 형님 일이 좀 부족해 좀 도와주라 해서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했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맞닥뜨리는 게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성지순례에 따라다니면서 그만 거기 물 들어가지고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비구니 스님들 잘 하셨네요, 그럼. 예. 그리고 이제 불명도 받았대. 예. 그 도경이라고. 예. 그 하여튼 재밌는 가이드를 만났는데 지금 수상이 불교 수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느낌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수반하는 국가 원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는 걸 가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옛날하고 그러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달라졌다는 거죠. 공무원들 태도가 좀 달라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교의 부처님 가르치면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사실적인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근데 아직 공부하려면 15분이 남았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몇 시에 끝나는데요? 네, 30분이 끝납니다. 난 다 끝난다. 자, 봅시다. 190페이지 할 차례죠. 자, 만일 거기서 연료가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타오르고 있는 것은 오직 그거 연료뿐인 상황인데 무엇에 의해 그 연료가 타겠는가? 자, 그 다음에 청목스님 만약 장작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이 타는 중인 것을 연료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만일 불을 떠나서 따로 장작이라는 연료가 존재했던 것이라면 어째서 지금 타고 있는 중일 때를 세섭 연료라고 부르겠느냐? 다시 설명해보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간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장작이 먼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것을 연료라고 한다고 한다면 장작은 연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장작은 연료가 아닙니다. 불이 타고 있다면? 불이 타고 있는 건 연료가 맞는데 네. 장작은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연료가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아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시간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타고 있는 게 연료지. 네. 타고 있지 않은 까지 연료라 하면 안 되는 거야.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미리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왔다고 가정해서 논리 변경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작이 연료인 거는 사실이죠. 또 예. 지금 타고 있는 연료는 아니지만. 예, 장작은 연료가 아닙니다. 아니래잖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예비 장작이라는 예.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예비 장작이지만 예비 연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연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료죠. 예, 연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작이 벌써 연료가 존재했던 것이라면 지금 타고 있는 때를 새선 연료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여러 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해 보자 이죠. 만일 다르다면은 도달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태우지도 못한다. 태우지 않는다면 소멸하지도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머무리더라. 산석을두건 서로 다르다면 불과 연료가 다르다면 도달하지 못한다. 도달하지 않는 것은 타버리지 못하리라. 더욱이 타지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모습을 갖고 머물러 있어야 하리라. 그 쉽게 말해가 불과 장작이 연료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불은 계속 타오르야 된다. 다르기 때문에. 왜? 연료가 불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다 이 연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책상은 불이 연료 맞습니까? 다 불이 연료라 그러죠? 짐작해서. 될 수만 있죠. 될 수는 있죠. 연료가 네, 될 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이 연료는 아닙니다. 왜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덥석 불이 연료다 이래 버리면은 오리 빠집니다. 자, 오리 빠진 것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에 이제 소시가 있고, 예. 이제 소나무가 있다. 이제. 자, 서울시에서 소나무를 보면 서울시에 소나무가 왔구나 하는 것, 이 논리가 타당한지, 안 그러면 소나무에서 서울시를 보고 소나무가 존재한다 하는 그 타당성이 맞는지. 자, 밑에 건 1번, 위에 2번. 어떤 것이 논리에 맞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맞아. 자, 1번 손들 맞다 싶어. 서울시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소나무가 계속 존재한다. 맞는 사람. 한 분. 예. 자, 이 소나무에서 서울시를 보니까 소나무가 존재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 두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게 더 논리의 타당성이 있을까? 예. 여러분들은 서울시를 보고 소나무가 이렇게 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서울시를 누가 까먹을 수도 있어. 그거 쭉쟁이 쏠 수 있어. 네, 쭉쟁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다행히 아니라면은 이렇게 소나무 잘 수가 있어. 그래서 부정확한 거죠. 근데 소나무에서 솔씨를 딱 보면 솔씨 왔다 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솔씨는 원인이고 소나무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에 오류가 없으려면 항상 결과 입장에서 원인을 봐야만이 정확한데 원인을 갖고 결과를 보려면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논리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괴로움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은 현실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지밀도 사성제 얘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논리입니다.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논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가 부부가 이혼을 했다.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 봐라. 원인이 당신들이 이혼한 원인이 이래 이렇지 않느냐.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맞는데 이혼한 고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혼한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들어서 봐라. 이런 원인에서 당신도 이혼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혼한 게 아닌데요. 딱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항상 고통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원인이 정확할 수가 있는데 고통을 살펴보지도 않고 원인만 딱 들면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논리라 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불교 논리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불 타고 있으면 반드시 장작이 있어야 되고 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갖다가 가장 현실적인 뭐냐 이거죠. 연료와 불이 같다고 하는 건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불과 연료는 다르다 해도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불이 타고 있는 건 연료 때문에 그렇군요. 그건 연료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연료 여기 맞다. 그런데 불이 타고 있다면 지금 연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는데 장작을 얘기하면 장작은 연료가 아니다. 그 연료가 아니에요. 지금 타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예, 가능성이 있지만 집은 늘 가능성은 있는데 안 놓고 있으면 그건 연료가 아닙니다. 현재. 예. 그래서 이걸 논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청목선님 만일 요거 했습니까? 191페이지. 만일 불이 연료와 다르다면 불은 연료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서로 의존하여 성립하지 않는 꼴이기 때문에. 맞죠? 의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관계성. 만일 불이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그 실체를 지키고 있으리니 연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연료와 불이 다르다면 도달하지 못한다. 만일 도달하지 못한다면 연료를 태우지 못한다. 왜 그런가? 도달하지 않고서도 능히 태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태우지 않는다면 소멸함도 없어서 언제나 그 스스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되니 이런 일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의존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보고 뭐라면 관계성. 자, 관계성을 얘기를 하면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한 4분 남았는데 확실하게 이거 얘기합시다. A와 B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자, 시간장 무상으로 보면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무상하면 세 가지인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A, B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현재. 그렇죠, 현재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이 지금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을 하면은 되게 어디에 의존해서 얘기를 합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 갖고 얘기하죠. 예? 현재는 없어요. 예, 여보세요? 예. 네, 강의가 안 끝났어. 그런데 문자를 넣어드릴게요. 끝나고 바로 해. 예, 지금 강의 중입니다. 예.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 저기 뭐고 기본 선언에서 좀 강의 때문에 강의 날짜를 좀 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기본 선언 교순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단일까지 좀 익하고 있으니까 알 수 없어요. 정말 스케줄이 그래서 저게 설악산에 가서 한 8일 정도 머물러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쭉 있을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럼 두 분 나눠가지고 4일 4일 나눠서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구주기 수계 살림이 일주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종단 일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요,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은 과거와 미래를 갖고 싸운다면 다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항상 현재 이 의존의 관계 속에서 싸움을 하면은 상대를 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똑같이 현재 이 순간에는 계속 머물러 있으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성을 얘기를 하지만은 시간상으로 보면 현재 이 순간이라는 것을 의존은 현재 이 순간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불이 타고 있는데 장작이 타고 온다 하는 것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이 타고 있는데 무슨 장작이 미래에서 옵니까? 그 내용에 그런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렇더라도 현재는 지나가는데 뭘 싸워요? 그래, 현재 지나가고 있으니 지금 싸우는 것도 현재라 하는 걸 우리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지 않고 과거를 딱 거기 와가지고 무기를 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기려 그러면 현재 이 순간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인 이야기하면 현재 이 순간을 자각하는 순간 싸움은 종료됩니다.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싸움 시작해. 자, 해양대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